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체질 치료를 하다가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그래서 본인 체질은 금양 체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제 체질 의학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특히 의견이 분분한 게 이제 금양 체질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과 체질 치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 체질과 아토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체질이라는 게 무엇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체질은 순수하게 사상의학에서 얘기하는 체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상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되게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체질로 나누죠. 그래서 폐비간신 내장의 대소에 따라서 체질이 존재한다라는 게 사상의학이거든요. 그래서 태음인은 이제 간대 폐소하고, 태양인은 폐대 간소하고, 소양인은 비대 신소하고, 소음인은 신대 비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론이 되게 어려운데 기본적인 이론은 뭐냐면 실제 장부가 크다, 해부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능이 항진될 수 있고 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작은 장부는 기능이 허약할 수 있고, 그리고 기능이 쇠퇴하기 쉽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 크고 폐가 작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 항진되는 병들, 그래서 간에 열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간열증이 잘 생기고, 폐가 작기 때문에 위안에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병증을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사상의학을 제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증후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음인 증후군, 태양인 증후군, 소양인 증후군, 소음인 증후군으로 개념을 봅니다. 무슨 사람이 존재하냐 아냐는 건 사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쟤는 소양이냐? 그럼 소양인인데 평생 소양인으로 살 거냐? 소양인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소음인으로 살 수도 있거냐?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논점을 바꿔서 쟤는 소양인 증후군에 가까워, 혹은 쟤는 태음인 증후군에 가까워라 이야기하면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이 크고 폐가 약한 병증이 잘 생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정의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치료해서 나으면 그냥 나은 겁니다. 병증, 증후군의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양이냐? 이거 증명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병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증후군이야라고 얘기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양인 증후군, 태음인 증후군, 소양인 증후군, 소음인 증후군, 그 증후군의 패턴으로 봅니다. 그래서 병증의 유형으로만 볼 뿐 그 사람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사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태음인에 속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병이 생겼는데 태음인 약을 먹었더니 병이 잘 낫거든요. 그래서 몸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태음인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피부염이 있었는데 태음인 약을 먹고 피부염을 치료했단 말입니다. 그럼 태음인인 거죠. 사실은 의학적으로 이론의 증명은 결과로서 증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팔체질의 약은 1965년 권도원 박사라는 분이 이제 국제침구학회에서 팔체질 의학을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침치료 방법으로서 팔체질 맥법과 팔체질 침치료에 대해서 발표를 한 논문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팔체질 의학이 만들어진 거고, 그게 연구돼서 이제 팔체질 의학이 이어지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한의사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그걸 믿고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걸 믿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걸 논할 단계는 아니고 저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팔체질 의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은 체질 감별을 맥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을 짚어서 체질 감별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팔체질 의학은 한약 처방을 하지 않아요. 침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조절과 침치료만을 통해서 병을 치료한다는 이론적인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맥법을 통해서 체질 감별을 하고 침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식이조절을 통해서 치료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왜 팔체질 의학이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이제 팔체질 의학을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토피 피부염에서 팔체질 의학의 문제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팔체질에서 아토피 피부염은 금양체질의 병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금양체질에서만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한 발 물러나서 팔체질 의학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금양체질만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토체질도 생기고 다른 체질도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양체질이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금양체질의 아토피가 우세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세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금양체질은 사상체질에서 이론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태양인에 해당되는 그런 파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가 큰 그런 체질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아토피는 금양체질의 병이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특징을 갖고 있는 만성 습진이라고 했죠. 알레르기와 만성 습진이 만나서 생긴 게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습진성 질환에 속하거든요. 습진성 질환에 속하는 게 이제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 습진, 하포진 이런 것들이 습진성 질환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염 있던 분들이 성인이 되면서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거나 함포진이 생기거나 아토피는 사라졌는데 다양한 습진성 질환들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토피가 뭐라 그랬어요? 금양체질의 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이나 함포진이나 화폐상 습진도 금양체질의 병이다라는 이론을 그런 유출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환자분들이 히스토리를 적게 되는데 그때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는 비율을 따져보거든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 중에서 어렸을 때 아토피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습진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만 금양체질의 병이 아니라 습진성 질환 자체도 금양체질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면 습진은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토피는 금양체질의 병도 아니고 아토피 피부염이 무슨 특이한 병도 아닙니다. 아토피는 그냥 습진 중에 하나인데 알레르기성 만성 습진이 결합된 그리고 어린 나이에 잘 생기는 그런 병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인 아토피 피부염은 금양체질의 병이라는 것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치료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치료를 할 때 결과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분 중에서도 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조용히 보고 계시겠죠. 실제로 치료해보면 아토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료가 됩니다. 물론 완전히 낫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긴 하지만 호전되는 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제가 금양체질의 처방을 쓰질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금양체질은 혹은 금체질은 굉장히 적은 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피부질환을 치료할 때 금양체질의 처방을 쓰질 않습니다.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때 제가 느끼는 비율은 뭐냐면 태음인들이 가장 많아요. 대략 한 40%에서 45%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고 소양인도 40에서 45% 정도 거의 비등한 비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한 10% 정도가 소음인인 것 같고 그리고 태양인은 비율이 없다라고 거의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처방할 때도 태양인 처방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치료는 무난하게 잘 되거든요. 즉 태양인 처방을 쓰지 않는데도 치료가 무난하다는 건 태양인의 존재 자체는 굉장히 적은 수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금양체질을 사실 저는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양체질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영아아토피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팔체질은 뭐라 그랬어요? 침 치료를 전제로 하고 식이 조절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처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치료할 겁니까? 침을 맞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식이 조절할 수도 없죠. 우유를 먹고 있는데 엄마 젖을 먹고 있는데 식이 조절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치료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방을 써야 되는데 사상체질과 팔체질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죠. 근데 금양체질이라는 건 결국은 처방을 쓸 때는 태양인 처방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양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 전제 조건에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금양체질에서의 식이조절은 또 문제입니다. 금양체질에서의 식이조절은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모든 육식을 금한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같은 것도 금하거든요. 금양체질이기 때문에 육식을 못 먹게 됩니다. 그럼 아토피 환자분들은 육식을 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채 위주로 혹은 뭐 해산물 위주로 먹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고기를 먹고 아토피가 치료가 안 돼야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치료할 때 저는 고기 같은 거를 먹게 하거든요. 물론 많이 먹게 하지 않지만 먹게 합니다. 그런데도 무난하게 치료가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식이 조절이 안 되면 아토피는 정말 안 나아야 되는 게 금양체질의 문제인데 실제로
식이 조절을 하지 않고 그리고 체질 시기도 하지 않지만 잘 낫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식이 조절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저는 아토피 피부염은 금양 체질의 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때 식이 조절을 체질 시기를 하는 건 그렇게 썩 권장하지 않습니다. 식이 조절을 할 때 체질 시기보다는 아토피 안 좋은 음식들을 먼저 가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그리고 인스턴트 과자, 단 음식 같은 것들을 피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무슨 체질에 무슨 음식이 맞다라고 해서 그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아닌 음식을 가려먹는 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체질 시기를 하거나 말거나 그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이.